인도네시아의 한 어촌.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들도 난생 처음 보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부의 그물에 걸린 건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화석이었습니다. Lantas ikan itu dikeluarkan dari perahu, dibawa ke darat, sebelahnya ada sumur, malah di situ hampir dipotong ikan itu. Tetapi ada satu warga masyarakat, Bapak Darwin, ternyata dia pernah melihat ikan ini di Fakultas Teknik di Mapala. 과연 어떻게 생긴 물고기일까요? 뚜껑을 열고 얼음을 걷어내자 실러캔스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룡이 번성하던 백악기에 이미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었지요. 장정 3명이 달려들어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실러캔스는 크게 자라면 길이 2m에 무게는 90kg에 육박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에 두꺼운 비늘, 알을 품어 다 자란 새끼를 낳는 번식법까지 선사시대 물고기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특이한 건 바로 실러캔스의 지느러미입니다. 크고 힘센 지느러미. 그것은 새로운 혁명을 예고하는 것이었지요.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한 미구아사 국립공원. 이곳 지층은 무려 3억 8천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은 황량한 바닷가지만 수억 년 전에 이곳은 적도에 가까운 열대 지역이었고 복잡한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강이 흘렀죠. 이 절벽 지층엔 물고기의 대약진, 그 역사가 기록돼 있습니다. 실러캔스와 꼭 닮은 물고기의 화석. 대번기에 등장한 새로운 물고기였죠. 커다란 몸집에 폐로 호흡했던 흔적, 그리고 커다란 지느러미까지. 화석의 주인공은 유스테놉테론, 뛰어나게 강력한 지느러미란 뜻입니다. 이 물고기의 지느러미 안에는 이전의 물고기는 갖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We have one major element that is articulating with the shoulder girdle, and this element is the humerus. Exactly the same element that we're finding in our arm or in the arms of the earliest tetrapods. 유스테놉테론의 지느러미는 육상동물의 팔다리가 물고기에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왜 뼈 있는 지느러미가 필요했을까요? These most likely will be used to move in a very swampy environment, just to move among the plants. So that is giving not just a very thin fin, but that will give a very strong paddle that the animal will be able to push the plants to get into environment to find its food. 유스테놉테론은 뛰어난 수영 선수였습니다. 힘센 지느러미를 사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또한 턱과 이빨이 잘 발달한 유능한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번기의 바다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전쟁터. 당시 바다의 지배자는 둥콜레우스 테우스였습니다. 6m가 넘는 집채만한 크기의 강한 턱을 가졌고 온몸을 두꺼운 갑옷으로 둘러싼 한표어류였지요.
둥클레오스테우스는 칼날 같은 이빨로 유스테노테론을 사냥했습니다. 무서운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유스테노테론은 한 가지 모험을 감행합니다. 바다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기로 한 것이죠. 힘센 지느러미로 헤엄쳐 찾아간 곳은 바로 민물이었습니다. In the water, there are huge fish, some of them about 16 feet long, of all different kinds, armored fish, all kinds of predatory fish. It was a remarkable period. 3억 7천만 년 전 고생대 대번기에 육지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나무가 등장해 최초의 숲이 들어섰고 하천이 생겼습니다. 바다를 탈출한 물고기들은 여기서 어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생물학자 닐 슈빈 교수가 발견한 화석은 잃어버린 고리라 불리며 고생물학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곳은 캐나다 북부의 엘스미어 섬.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물고기였지요. 그 이름은 틱타알릭. 에스키모 말로 아주 큰 민물고기란 뜻입니다. 납작한 머리는 도마뱀을 닮았지만 비늘의 흔적은 분명 물고기라는 걸 말해줍니다. And for the first time, we're seeing the kinds of fish that can actually leave the water, that can make the transition from life in water to life on land. So all kinds of new things are happening. 틱타알릭은 물고기가 육지로 진출한 과정을 새롭게 밝혀주는 증거들을 온몸에 담고 있습니다. 어류의 머리는 원형이지만 틱타알릭의 머리는 납작하고 눈은 위에 붙어 있죠.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틱타알릭은 목을 갖고 있었죠. 이전의 어류에게는 없던 새로운 구조였습니다. 틱타알릭은 목을 돌려 머리를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틱타알릭이 잃어버린 고리라 불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느러미 때문입니다. 유스테노테론의 지느러미보다 한층 더 정교하고 힘이 센 구조였습니다. 틱타알릭은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목을 가진 물고기였지요. Now, what's very special about this is not only that these are bones that compare to our own arms, but if you look at the surfaces of this, there's surfaces for all kinds of muscles. And not just any kinds of muscles, muscles that would have helped the animal do a kind of push-up to support itself against the ground. 틱타알릭은 혁신적인 물고기였습니다.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위에 달린 눈으로 주변을 탐색했죠. 지느러미 안에는 팔꿈치와 손목뼈가 생겨서 커다란 몸을 떠받칠 힘이 생겼습니다. 물속에서 평생을 보내던 물고기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육지, 그 신천지로 오르기 위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팔굽혀펴기가 가능한 이 지느러미를 틱타알릭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갯벌에서 살아가는 망둥어를 보면 틱타알릭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망둥어는 가슴 지느러미로 몸을 지탱하고 배를 밀어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틱타알릭도 이렇게 지느러미를 써서
물기슬기로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Water was loaded with competitors. Large fish, small fish, everything competing for food. Some of those fish would eat you. If you look at land, there are plants there. There's food there in that these early insect-like creatures. So there are advantages for creatures leaving the water to go to land to remove themselves from the competition for food resources, but also to escape some of the predation that was going on in the water as well. 물고기 진화는 틱탈리기 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물학자 제니퍼 클렉 교수가 보여준 스케치 안엔 작은 도마뱀처럼 보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된 아칸소스 태가죠. (3억 6천만 년) 전에 대본기 민물에 살았던 아칸소스 태가는 거의 완전한 네 다리가 있고 폐로 공기 호흡을 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틱탈리기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we found was that on each limb there were 8 fingers or toes, which was a big surprise. 지구상에 최초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등장한 겁니다. Previously, people had thought that the primitive number for fingers and toes was 5, because that's what we have. But it turns out that when tetrapods with limbs first evolved, they had more than 5. Acanthostiga has had 8, but we also have other animals from the same time with 7 or 6. 대본기 후기의 얕은 물가. 아칸소스 태가의 손발가락엔 물갈퀴가 달려서 장애물을 헤치고 다니는데 그만이었지요. 숲을 사이에 매복하고 있다가 물고기를 잡아먹었던 포식자. 아가미와 폐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아칸소스 태가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드디어 육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물고기의 상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척추와 근육과 뼈가 있는 지느러미, 그리고 최초의 팔다리와 손발가락에 등장한 수억 년에 걸쳐 이루어진 실험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칸소스 태가 이후 다시 몇백만 년이 흘렀고 물속의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육지는 여전히 기회의 터전이었지요. 그리고 2억 8천만 년 전 완전한 육상동물이 등장합니다. 육지의 공기만으로 호흡을 할 수 있었고 번식을 위해 물속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는 아칸소스 태가의 후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드디어 상륙은 완성됐습니다.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과 맞먹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